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죠.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는 당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십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원 의사를 좀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어제 공부 모임 한 뒤에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이런 답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얘기는 벌써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네. 계속 질문하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전당대 대표를 뽑는 그 룰을 정하는 것에 관해서 선수 저같이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가 이렇게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 언급을 제가 잘 안 하는데 네. 질문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예.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가령 이제 축구 한일전을 한다 그럴 때 한국 대표를 누구 뽑을 것인지를 일본인이 참여해서 하게 한다. 이건 웃기잖아요. 그런 취지죠. 지금 비대위원장 말도 아마 그런 의미인가 싶어요. 당원 100만 명 시대니까 그 100만 명 시대에 맞게 투표 비율을 좀 높여도 당심하고 민심하고 이제 거의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요. 네.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했을 때 그때는 한 28만 명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이제 100만 명,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책임 당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전당대회 때쯤 가면은 100만 명이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인구 100만 명에서 뽑는다 그러면 그 표본이랑 오차가 거의 없겠죠. 아하. 특히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예. 흔히 말하는 당심 민심 자꾸 이제 그런 표현들 하는데 네. 사실 민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네, 알려주십시오. 그 민심 내부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대략 민주당 지지하는 한다는 분이 한 35에서 40, 저희도 35에서 40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그냥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35에서 4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계신 거죠. 아하.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이 우리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다.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축구 한일전을 치르는데 한국 대표를 뽑는데 왜 일본 사람이 30% 참여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현재 지금 우리 당헌 단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그럼 역선택이 방지되느냐면 그게 아니고요. 네. 여론조사를 하면서 전화를 해서 묻지 않습니까? 물을 때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고 예. 시작하는 건데 예. 그게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명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답변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당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대표 선거에서 한다는 건 다 언론 통해서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일부러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도 사실은 이게 지나버린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예. 여론조사 한다 하면서 그게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고.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 왔다고요? 아니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저희들이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을 했죠. 가장 취약한 후보를요. 예. 저도 직접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딱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저쪽에 흔히 말하는 개딸이라는 이런 분들이 아주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뽑아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며칠부터 무조건 전화 받아라. 예. 그럼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혹시 누구 뽑으셨습니까? 아니 저희 지역에서요.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요? 저희 지역에서 예.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고 해서 네. 하기에 예. 그때는 무조건 다들 전화 받으라고 하거든요. 우리 당의 당원들한테도요. 네. 그 가장 취약한 후보를 민주당 지지한다고 한다면 뽑으라고 하게 되죠. 아하.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어제 한 건 아닌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렇게 예. 묻기 그럼 제일 취약한 후보를 찍어야 되겠네 그래 했죠. 예. 어제 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하태경 의원님 말씀도 이렇더라고요. 이 당원들
주로 TK에 또 어르신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뭐 외연 확장이라든지 서진 정책 이런 거하고 조금 거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태경 의원이 사실 우리 당의 당원 그 책임당원 구성원을 알 리가 없습니다. 전혀 모를 겁니다. 예. 그 구성원이 분포를 예. 외부에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리가 만무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네. 우리 당의 당원들이 TK 위주 아닙니다. 아닙니까?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까? 예전에 우리 당이 많이 쪼그라들었을 때 그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주 그 핵심 지지 세력이 예. 뭐 TK, BK 이쪽에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원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었거든요. 네. 28만이 약 80만 정도 됐으니 3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3배 늘어난 부분이 상당수가 수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연령층으로 봐도 20대에서 40대까지가 무려 33%, 약 3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옛날 그 뭐 캐캐 묶은 호랑이 담배 피듯이들 얘기하고서 자꾸 얘기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연령별, 지역별 당원 분포 자료를 당에서 좀 공개해주면 안 되느냐. 그래야 좀 우리도 나아갈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당이든지 자기 당의 그 구성원 그 비율은 아주 극비사항입니다. 네. 굉장히 당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당원 명부거든요. 아하. 그걸 당원 명부를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고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살짝 유출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도 받고 형도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도요. 예. 그만큼 당원 명부는 그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안보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보 전략을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안보 전략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기현 우리 의원님 주도하는 공부 모임 강연자로서 심평 변호사 나왔던데요. 이번 당대표 당권 주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다음 대선 부분까지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그 어떤 특정 후보의 경우에 다음 대선을 출마할 것이라는 계속 그런 그 뭐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라고 좀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그런데요. 하여간 그 자기가 전당대회 나오겠다고 하시기에 네. 그러면 다음 대선에 안 나온다는 선언을 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다음 대선에 안 나온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있으시던데요. 네. 그 뭐 그런 거죠. 태양이 가령 2개가 된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밤낮이 어디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대통령 임기 초반인데 대통령 임기 초반에 다음 대선을 누가 뛸 거냐. 그래 그 사람이 특히 공천권을 쥐고서 뭐 누구를 자기 사람을 뽑아갈 거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어떻게든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관리형으로 총선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후에 임기 후반에 가서 대표를 뽑을 때는 다음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기 당대표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정치 욕심보다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다들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자면 또 쓴소리도 좀 대통령한테 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대통령하고 관저회동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어떻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뭐 제가 하도 질문하기에 대통령하고 자주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있는 소통 공감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매우 뛰어난 분인 것을 저는 현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하, 예. 심지어 그 기자실 사실은 저기 처음에 용산으로 옮길 때 예. 기자실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 대통령께 그때 당선 시절이죠. 말씀드리기를 기자실을 좀 대통령실하고 좀 멀리 떼놓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안 그러면 사사건건 계속 기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보안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선인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국민들에게 알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렇게 하시더니 안 나달까 도어스태핑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약간씩 리스키한 일들이 좀 생겼죠. 그 이후에요? 그런 예. 만큼 소통하고 공감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분이시고요. 음흠. 얘기하면 또 본인 생각이 A라 하더라도 제가 그 A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네. B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B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렇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네. 소통 공감의 능력에서는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자주 소통을 좀 하는 편입니까? 우리 의원님하고요? 뭐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 예. 전체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음. 장제원 의원하고도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네. 전화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김장연대 얘기도 나오고 뭐 연대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나경원 부위원장하고도 곧 뭐 공감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나 연대가 됩니까? 나경원 김나 의원도 연대? 예.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고 17대 국회 처음 같이 국회 정치에 입문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성향이 좀 비슷하잖아요. 전직 판사 출신에. 그러네요. 두 분 다. 예. 그리고 저하고 또 뭐 생각하는 거나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네. 이전부터 굉장히 서로 간에 공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지금도 당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해서 정돈을 해서 내후년 총선에 이길 것이냐 관심이 똑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저하고도 뭐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영역들이 확보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새 뭐 김장연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김나연대도 가능한 겁니까? 뭐 상대방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예. 우리 나경원 전 대표하고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날인데 뭐 협상 과정을 아마 김기현 의원님도 뭐 좀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걸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산안은 분명히 우리 법에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인가요?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 식문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국회를 오히려 비건설적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거나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법정 기일을 어긴 겁니다. 세상에 그려놔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또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고 발목 잡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핵심 요체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세금 일자리 만들었고요. 네. 심지어 돈이 모자라니까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채무 일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빚 얻어가지고 봉급 주는 자리 만든 거죠. 그런 방식을 하고 규제 일변대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의 투자 전략을 한다. 그래서 규제를 혁신하고 세율도 낮춰서 전 세계 선진국의 비율 평균 수준까지라도 맞춰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정부의 정책, 규제 일변대와 세금 강화 그 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려고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 왜 대통령 선거를 했고 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뽑았느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그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아직도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좀 오늘 처리라든지 추후 처리 부분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민주당이 수정안 얘기를 하던데요.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당이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늘 봐왔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나 의기장 논문 이런 발목 잡기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원내대표 하셨을 때 보니까 그 협조도 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뭐 방법 같은 건 잘 없습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아닌 시점에 일어난 일과 협의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근데 하실 이렇게 때. 저렇게 하면 제가 할 때는 저희들이 105석이었는데요. 그 이석을 가지고 대통령도 우리 당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도
뭐 우리가 대체할 것은 대체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합의할 것은 다 합의했고요. 협의 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 법사위원장도 예.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왔잖아요. 만든다고 하는 합의서를 다 예. 도장도 찍었고요. 그러면서 국회가 뭐 아주 파행 혹은 대치 국면이 장기화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결국은 협상의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여간 뭐 조영 대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응원해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영 원내대표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응원해 드려야죠. 짧게 질문 하나, 여기 시간이 좀 다 됐는데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금 여당 특위위원 사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건지 그 부분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의총에서 보고를 원내 지도부로부터 들은 바에 하면 예. 일단 국정조사는 예산 처리를 마치고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의 이유가 뭐냐? 네. 이 이태원 사고의 그 발생 원인은 뭐고 책임자는 누구에 있는 것이냐?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인데 네. 원인이 누군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예. 따져보기도 전에 장관 해임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탈핵까지 하겠대요. 그럼 국정조사를 왜 하냐. 국정조사 할 것도 없이 민주당이 민주당 조사를 다 마쳤는데 무슨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냐. 예. 민주당 마음대로 다 알아서 그 관심법에 네. 따라서 결정해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 국정조사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나 그런 의견을 여러 의원들이 표출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